자, 안녕하세요. 편입 더 푼다 영어과의 독해 파트를 맡고 있는 서강대학교 합격생 김쌤입니다. 자, 오늘은 편입 영어 중에서도 독해 파트, 편입 영어의 꽃이죠? 그 독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독해, 도대체 그게 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그 독해를 저는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러 가실까요? 독해란 그럼 무엇일까요? 자, 일단 독해를 보기 전에 언어는 결국 모두 똑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국어랑 똑같이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은 지문 안에 다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아무리 어렵고 난해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상위권으로 갈수록 독해 문제가 많고 어려워지는데, 결국에는 상위권은 독해를 잘해야 갈 수 있습니다. 독해 출제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낼 수 있는 영어 문제들의 유형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 타이틀, 그리고 메인 토픽, 그리고 블랭크, 그리고 추론, 인퍼 문제, 그리고 true, not true 문제,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유형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도 수능보다 착하다면 한 지문에 한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그 상위권으로 갈수록 빈도가 낮아요. 수능의 경우에는 한 지문에 무조건 한 문제씩이잖아요. 편입 같은 경우에는 한 지문이 있다면 여기에 적어도 2문제 내지 3문제가 같이 수반된다고 보시면 된다. 그것만은 착하다. 자, 그래서 어떤 학교들이 있을까요? 홍대, 중앙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등. 웬만하면 한 지문에 이렇게 2-3문제씩이 출제가 됩니다. 즉 문제가 어려워도, 이 2-3문제가 어려워도 이 지문만 잘 이해해 주신다면야 만사 오케이입니다. 또 각 학교마다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출제의 결이 다른데요. 어떤 학교는 글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묻고, 어떤 학교는 지문의 토픽에 대한 세세한 이해도를 묻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추론을 좋아하고, 또 어떤 학교는 편입영어의 유형이 아니라 토플 같은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언어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모든 학교가 똑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지문에 대한 이해죠. 그것만 제대로 꼼꼼하게 독파해 놓으면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도 무서울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편입영어 독해의 난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편입영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 난이도가 아주 악독하기로 소문이 나지 않았습니까? 자, 지문의 길이나 단어를 쓱 훑어보기만 해도 전의를 상실하는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치만 이거에 대해서 굳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일단 우선은 자, 영어는 외국어죠. 자, 그리고 지문, 독해 지문의 경우에는 영어권, 신문, 잡지, 논문에서 발췌하여서 나오는 문제들이죠. 자, 그리고 이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한국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낸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또 한국인이죠.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단 어쩔 수 없이 영어는 외국어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출제자이던 그리고 그걸 푸는 학생이던 이제 이 지문에 대해서 네이티브처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출제자랑 푸는 사람은 둘 다 한국인이고, 그래서 그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그 관점을 갖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 답은 그 비슷한 관점을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영어 지문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수능 영어 다들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 되게 재미있는 여러 가지,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미있는 여러 가지 장르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편입 영어는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문이 어려워도 장르가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짜잘짜잘하게 알아가는 지식들이 많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과학 관련된 어떤 지문들도 나오고 미술, 철학, 심리, 사회, 인문 등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얻어갈 수 있는 지식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순환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자, 독해, 이제 뭐 실력까지 포함했을 때, 이 독해 실력은 글을 많이 읽으면서 그 글을 이해하고 그 글로부터 지식을 얻게 되는 그 과정에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런 이해와 지식이 쌓이면 즐거움과 흥미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과 흥미는 다시 또 독해 실력에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순환 구조의 어떤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 구조를 즐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가 편입 영어의 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독해를 잘하기 위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자, 이제 독해를 잘하기 위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독해를 잘하기 위한 베이직한 단계를 먼저 소개하고 싶어요. 자, 어휘, 구문, 긴 글 읽기, 이해하기, 스킬 학습, 그리고 기출 풀이까지가 그 가장 베이직한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어휘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편입 영어에서 이 어휘의 경우에는 편입 영어는 저 같은 경우에는 편입 영어는 약 2만 단어만 알고 있다면 상위권에 합격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그랬고 다른 상위권간 학생들이 그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휘는 독해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학원 어휘 교재들로는 부족하지만 뭐 MVP나 보바나 MD나 이런 등등 일단은 그래도 그것부터 외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웬만한 글에서 한 70%는 다 아는 단어가 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독해를 읽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겠죠. 자, 또 어휘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당연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해에 있어서 모르는 단어들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문제 푸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이 1시간인데 앞쪽을 이제 먼저 풀어야 하잖아요. 어휘, 문법, 논리를 푸는데 한 요 정도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시간을 독해를 푸는데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시간이 단어를 많이 알게 된다면 비약적으로 줄어들어요. 문법과 어휘와 논리를 푸는데 이 정도의 시간을 소비하게 되고 나머지를 독해에 몰빵 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구문입니다. 자, 구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장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데에서는 문장이 길다면은 뭐 어디서 끊는지, 주어와 동사는 어디 있고 종속절은 대체 어디 있으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짚어내는 연습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게는 문장을 정독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어휘와 구문은 이 두 가지는 시험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반복해 주셔야 하고요. 지문 위에 치밀한 낙서들을 하는 과정,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본인만의 기호와 시그널을 적극 사용을 해서 글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기출을 풀 때 한 60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러나 60점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자, 가능하면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긴 글을 정독하고 세세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부터는 숲을 보아야 합니다. 지문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어떤 예시를 쓰고 어떤 반론을 하고 어떤 비유를 드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것들은 구문까지만 공부를 했을 때는 얻기가 좀 힘들고요. 호흡이 긴 지문들을 읽으면서 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예측하고 곳곳에 숨어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이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글 읽기가 아니라 글을 진짜 이해하기 위한 글 읽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스킬 학습이에요. 자, 스킬 같은 경우에는 뭐 수능, 뭐 토익, 토플, 뭐 탭스까지 뭐 그런 되게 엄청나게 많은 테크닉들, 뭐 스킬들은 많은데 적용할 수 있는 스킬은 많아봤자 5개 정도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죠. 진리가 그렇게 많으면 진리가 진리일 수 있을까요? 국룰이 그렇게 많다면 국룰이 국룰일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앞선 단계들이 선행이 되었다면 많은 스킬들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많은 스킬조차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스킬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몇 개 정해진 제한된 스킬들을 다각도에서 연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기출을 풀이가 후속되어야겠죠. 자, 이 기출풀이 같은 경우 상위권을 누리시는 학생들이라면은 저는 단언컨대 적어도 10개 대학교 5개년치는 푸셔야 한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많이 풀고 많이 연습하는 것만이 포인트예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서성한부터 국숭세단까지 10개년치 풀었습니다. 자, 뭐 이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단어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어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을 썼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기존 학원 교재, 어휘 교재 있잖아요. 그거를 한 20번 정도 회독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고득점, 하이스코어 전략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 소개한 단계에서 고득점을 좌우하는 것은 1번 어휘였고 2번 구문 독해와 어휘가 선행된 긴 글 읽기였죠.
이해. 자, 일단 우선적으로 학원 어휘 교재로는 부족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능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편입 영어도 트렌드가 존재합니다. 자, 어휘도 그 트렌드의 반열에 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14년도에는 overhaul 이라든지 뭐 consummate 라든지 뭐 vitiate 이런지 이런 단어들이 킬러 어휘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어휘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022년형 어휘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어휘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휘의 리뉴얼이 필수적이고 여러 뉴스나 매거진에서 많이 사용하는 새로운 단어들을 계속해서 암기를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어휘는 이만하면 됐다는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긴 글 읽기, 긴 글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고민 상담을 해요. 구구절절 고민 상담을 할 때 여러분은 그 본질적인 고민이 무엇인지를 이해합니다. 막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방금 이야기한 고민 상담을 편입영어 시험처럼 문제로 만들어서 출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다 맞을 수 있겠죠, 당연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편입영어에도 대입을 해야 해요. 문장 하나하나를 모두 완벽히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문장 하나하나를 다 이렇구나 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할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를 모두 완벽히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정독과 구문 독해는 긴 글을 잘 읽기 위한 필수적인 톱니바퀴들 중에 하나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긴 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야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잘 맞출 수 있고 어떤 유형의 문제에도 대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은 많은 글을 읽고 많은 글을 이해할 때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어차피 많이 읽을 거라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겨보자는 거예요. 재밌게 공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실력이 는다면 그것보다 효율적인 게 어디 있을까요, 대체?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긴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휘와 구문의 상위 개념인 거죠. 그리고 긴 글을 이해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글을 많이 읽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때 개발이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받아들인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휘는 구문이 되고 구문은 독해가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께 약속을 드릴게요. 기본 어휘부터 새롭고 트렌디한 단어까지 잡아서 편입영어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어휘 수준을 구사하실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구문 독해와 핵심 키워드 잡기
이를 병행을 해서 긴 글을 빠른 시간 내에 독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다양한 장르의 지문. 이것들을 많이 읽으면서 독해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겠습니다. 자, 기존 학원에서 하는 뻔한 상담, 뻔한 강의, 뻔한 공부 말고 현실적으로 독해를 독하고 재미있게 해봅시다. 화이팅!